전국의 그 많은 성과 자치구, 특별시 가운데서도 사천성만큼 좋은 수를 많이 빚어내는 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듯이 이전 시대에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5번에 걸쳐서 백주 품평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5번 대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최고상을 받으면은 중국 명주라는 최고의 영예로운 타이틀을 붙일 수 있었다고 했죠. 이 대회를 통해서 국가 명주의 영예에 오른 술은 총 1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6개 술이 다 사천성 생산의 술이었어요. 우리가 또 아직도 지금 잘 알고 있는 술들이죠. 오량액, 노주노교, 금남춘, 낭주, 타패, 그리고 오늘날 수정방의 전신이 되는 전흥대곡,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사천성에서는 이 6개의 술을 6개의 황금꼬송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시대도 많이 지났고 이후로 사천에서는 더 많은 술들이 생산되고 또다시 그런 영예를 얻겠다 해가지고 사천성 정부에서 뭐 이렇게 대회도 열고 그럽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황금 꼬송이들을 뽑아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풍곡주입니다. 풍곡주라고 되어 있어요. 풍자는 풍년들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할 때 그 풍자입니다. 이 글자 있죠. 이 풍자인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한자 한문을 꽤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중국의 현지에 가면은 길거리의 간판이나 그 작은 문서의 글자까지도 못 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글자 꼴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만,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전 형식의 그 획수가 많은 글자를 번체라고 하고 또 이렇듯 글자가 복잡하다 해서 간결하게 해버린 것을 간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중국 백주를 익혀나가는 가운데 틈틈이 수리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간체 글자 몇 개라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것도 공부니까요. 저 자신도 처음에 중국에 갔을 적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머물던 숙소에다가 그 한 중요한 간체 한 200개, 300개를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벽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그랬습니다. 한문을 좀 아는 분들은 이 간체를 익히는 것도 훨씬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양새는 다른데 풍자라는 겁니다. 풍곡, 풍성한 꼴짝이다, 풍성한 고을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흔히들 이 풍곡주를 사천성 백주업계의 후발주자입니다만은 다크호스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많은 백주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 풍곡이라는 술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느냐. 이 술이 나오는 고장은 사천성 면양시입니다. 면양이라고 합니다. 사천성의 성도가 청두죠. 우리 인천공항에서 청두 직항이 있습니다. 청두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쯤 가면 다다르는 중간 도시가 바로 면양입니다. 그 바로 옆에 교외 도시가 면죽이라고 있고요. 대죽자를 쓰는 면양, 면죽 이렇게 있습니다. 면죽에 유명한 술이 나오죠. 금남춘이 면축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면양, 면죽을 통틀어 갖고 면주라 그랬어요. 최근 티르키에서 일어난 지진의 그 대참사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다 안타까움에 빠져 있곤 합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큰 지진 사건이 있었죠. 그게 2008년이었습니다. 스촨 대지진이라고 하는, 당시 8만 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스촨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진앙지가 어디쯤이냐 하면은 바로 이 면양 근처 부근입니다. 면양, 면죽 이쪽입니다. 서기 212년이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유비현덕이 제갈량의 건의에 따라서 즉 천하를 3분지계로 해야 된다.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도 한 3분지를 차지해 갖고 다음을 도모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다가 근거지를 차릴까? 지금의 수차안 지역, 즉 촉당입니다.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건의하죠. 그래서 유비현덕이 먼저 자기가 한번 여기를 살피러 옵니다. 이때 이곳에 다스리던 자는 누구냐 하면은 유장이라는 익주자사였습니다. 그도 유비와 똑같은 한나라 종실이었습니다. 유장이 유비를 맞으러 나가려고 하니까 그의 막하에서는 이번 기회에 유비를 없앱시다. 그래서 후한을 없애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하지만은 유장은 듣질 않습니다. 유장은 여기 면양까지 가서 유비를 맞이합니다. 유장은 거기서 유비를 맞아들여서 100일 동안 함께 기거하면서 천하를 논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두 사람이 마셨다는 술 이름이 나옵니다. 저주라고 되어 있어요. 요 저자는요 삶다라는 뜻입니다. 계란을 삶다 이렇게 할 적에 그 첫자인데 요 저주라는 이름이 중국에 여러 번 나옵니다. 술에서 술을 삶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데운 술입니다. 따뜻하게 한 거. 우리도 추운 날에는 정종 같은 것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그런 풍습들이 있죠. 현대 중국에서는 이렇게 술을 데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도 데운 술을 마셨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술을 두 사람이 그렇게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 술을 마시고는 유비가 말했답니다. 부제라 지라코로다. 부는 부자할 때 그 부자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하여라. 그것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구나. 이런 뜻이었어요. 물론 이제 유비가 그 말을 했던 까닭은 자기가 탐을 내고 있는 촉당의 이 물산이 풍부한 것이 참 보기 좋다 이런 뜻이었을 텐데 지금 이 면양 쪽에서는 그것이 술에 대한 칭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나온 부자 부자와 즐거울 락자를 합치면은 부락이 되죠. 그로부터 이 면양 땅에서는 부락소주라는 것이 생산되고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풍국주가 바로 그 부락소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술의 역사가 2000년에 이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전식의 유비현덕이 여포한테 쫓겨가지고 달아나다가 얼마간 조조한테 몸을 의탁하는 경우가 있죠. 조조 부하들도 이 기회에 유비를 죽여버리자라고 했지만 조조는 그러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깍듯이 대접을 하는데 어느 날 술을 먹으면서 물어보죠. 당신은 누가 이 천하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 말 뜻을 알고는 유비가 조심스럽게 원술이요, 원소요, 유표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대니까 조조가 그 자들은 다 탐욕스러워서 영웅이 아니다. 내가 볼 적에 천하에 영웅은 딱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나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유비다 라고 했죠. 유비가 속으로 기겁을 합니다. 자기가 영웅급에 들면은 바로 죽임을 당할 걸 뻔하니까요. 다행히 그때 천둥번개가 칩니다. 얼른 유비는 손을 떨면서 쥐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겁쟁이처럼. 그걸 보고 조조가 속으로 안심을 합니다. 저자는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목숨을 건진 유비였는데 이때 두 사람이 마신 술이 또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운 술이었다 이겁니다. 먼저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풍곡주. 53도 농양형술입니다. 제가 2010년 무렵에 청도에 가서 사천성에서 제일 큰 대학이 사천대학입니다. 거기 유학생 설명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 중에서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그 설명회가 수업이 다 끝난 저녁 시간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맞이한 그쪽 교무 담당 처장 교수하고 그 낮 시간 동안에는 근처 교회를 뭐 관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처장이 제가 술을 좋아하는 줄 알고는 낮술부터 하자 그럽니다.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은 큰 행사를 놔두고 또 마다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청했는데 그때 나온 술이 바로 풍곡주였어요. 이 술이었어요. 비싼 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72원, 82원 정도였어요. 우리 돈 2만 원이 채 안 되는 술이었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요. 처음 본 술이라서 호기심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 한 잔을 조심스레 마셔봤는데 술 맛이 퍽 괜찮아요. 시원한 느낌이 먼저 와. 산뜻하고 물론 다 그날이 좀 음산하고 추웠어요. 그런 경우에 이 독한 빼갈이 훨씬 더 몸에 잘 닿죠. 농향형인데 향이 짙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내 슬쩍 그쳐지는 그 뒷것의 깨끗함도 좋고 야 이런 술도 있구나 괜찮다 하고는 한 잔 마시다가 제 혼자 거의 한 병을 다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권하기만 하고 자기는 뭐 한두 잔밖에 안 마셨어요. 중국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손님한테만 다 마시라 그러고 자기는 거의 안 마셔요. 같이 갔던 우리 직원들은 불안해 저한테 쳐다보기만 하고 말리지는 못하고 이래서요.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설명회를 하는데 이전 때보다 훨씬 더 말이 잘 나오고 또 학생들하고 대화도 되고 그래서 분위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게 다 술덕이었어요. 풍곡주의 힘을 빌려갖고 성공적으로 마쳤던 유학 설명회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다시 마셔보니까 지금도 뭐 날씨가 아직 봄이 안 와가지고 좀 엄산한 편이라서 그런지 그 술맛 그대로란 느낌입니다. 농양형 고급 술들만큼 이렇게 묵직하지는 않아요. 깊이는 그만큼 안 느껴지는데 이 산뜻함이 좋습니다. 아까 이 풍곡주가 사천성에 새로운 황금 꽃송이로 떠오른다 그랬죠. 다크호스로서. 술의 품질이 가지는 경쟁력도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선전들이 대단히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근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취주도 술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낮다, 취주, 술에 취하다, 도는 알코올 도수입니다. 이런 술, 쉽게 말해서 덜 취하고 빨리 깨는 술을 개발할 수가 없을까 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단연간 연구를 했어요. 우리 술꾼들이 대부분 그렇죠. 술을 마실 적에 부담이 없는 술, 그게 꼭 알코올 도수만은 아닙니다. 어떤 술은 도수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술을 먹으면은 영 몸이 무겁고 머리 뒤가 땡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와인 같은 술이 잘 안 맞는 게 그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사천대학교를 비롯한 뭐 영내의 연구소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단연간 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합니다. 도수를 어느 정도로 하면은 제일 적당할 것인가, 술에 발효를 시킬 적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뭐 하는 다양한 실험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의 목표는 뭐였느냐 하면은 술을 처음에 마실 적에 입술과
목구멍에 자극감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술이 싱거우면 안 되겠죠. 진하면서도 깨끗하고 산뜻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천천히 취해야 돼. 빨리 꿰고 술 마신 뒤에 입안이 마른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술을 만들 수가 없을까? 이걸 연구합니다. 이런 술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풍곡주 중에서도 최고급 술들한테만 이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얻은 방법들을 적용시켜보고 그럽니다. 저도 오랜 시기 술을 마셔봤습니다만은 술 자체 문제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개개인의 체질 문제였습니다. 누구는 똑같은 양에 마시고 금방 취하는데 누구는 취하질 않더라. 또 누구는 금방 깨는데 누구는 깨지 않더라. 이런 개별적 인체 차이들이 있죠. 내 몸이 이 술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배출해내느냐, 뭐 이런 문제들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그건 감안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데미지가 적은 그런 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뭐 성공을 거두었다 그럽니다. 저는 이 풍곡주에서 선전하는 인체에 해가 덜하고 덜 취하고 빨리 깨는 그런 이 풍곡주 고급술을 마셔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이거 다 상업적인 거 아닐까 여기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 몸의 문제지 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또 그런 술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천성 면양에서 나오는 풍곡주, 이 술도 청두나 충칭 뭐 이런 데서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서부터 비싼 술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혹여 풍곡주를 드실 적에는 덜 취하고 빨리 깨는 술에 대한 술꾼들의 이상,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가능한 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좋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래 술을 마시면서도 내가 술에 지지 아니하고 내가 술을 이기는 그런 습관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